조직을 동원해서 한국 내부의 반중 세력을 제거 탄압하고 또 한국의 이 상류 정치인들을 민간 교류라는 이름으로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등을 장악해서 그들을 친중 인사로 만드는 역할을 이 왕해군이가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대사들이나 영사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건 노출되기 때문에 활동이 극히 제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해군 같은 자가 내놓고 한국 내에서 오랫동안 지금 10년 이상을 스파이 역할과 비밀 경찰 역할을 수행해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왕해군이 중국의 비밀 경찰, 한국 내 비밀 경찰의 총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해군은 2017년과 2018년에요. 중국 대사관 직원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 한국의 경찰청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일일 영사관을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정보기관에는 왕해군이가 맹해 영사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정권이나 대사관과 깊숙이 연결된 일종의 한국 사회의 이 친중 영향력을 높이고 반중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스파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도 중국에 정보기관이 많은 스파이를 보내죠. 그 사람들은 한국의 영사로 포장했을 수도 있고 중국의 유학생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고 사업가로 포장해서 중국 내부에서 북한 또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해군을 과감하게 체포해서 사법 처리를 못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 사실상 그런 역할을 비공식적인 화이트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 요원들을 다 적발해서 추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정권이 지금 왕해군에 대해서 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왕해군은 이 중국의 평화통일촉진연합, 그러니까 평촉회의 이 핵심 멤버로 중국 통전부, 통일전선부와 연결을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되어진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책임자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왕해군은 오기 전부터 중국 내부에서 이런 이 공작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20년 동안 한국에 근무한다면서도 왕해군이 한국어를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통역을 시키고 자기가 한국말을 모른다는 것은 왕해군이 한국에서 한국 상층 인사들과 접근할 때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한국말을 안 하고 중국말로 대화를 해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해군은 그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식당을 경영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 사업에 돈의 출처가 나올 수 없는데 저런 동방맹주와 같은 적자 나는 사업을 갖다가 수십억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거나 또 사업을 신경 써야 될 자가 사실은 영사관계 업무 등에 더 신경을 쓰는 엉뚱한 짓거리를 해왔던 거나 또 돈에 민감한 중국인이 거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식당 종업원을 석 달 단위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중국에서만 데려와서 운영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왕해군의 정체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정보기관이 비밀경찰이 맞다, 사실상. 그리고 한국 정부의 승인을 안 받고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내버렸다. 자,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갑자기 변사한 중국인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으로 이 중국 정부의 눈밖에 벗어난 이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서 중국으로 송환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국에 보면 파륜궁이라고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각종 팻말이나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행각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해 왔잖아요. 서울 도심에서요.
자, 그런 사람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또 공산당 이전의 중국 문화라에서 파륜궁 단체들이요, 뉴욕 선인 예술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현재 중국의 공산당의 문화가 아닌 그야말로 자발적인 중국 전통 문화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뉴욕 선인 예술단이라는 겁니다. 그건 중국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얼마 전에 유튜버 제 채널에 중국을 비판한 문제에 중국 관련 광고가 나온다 해서 저도 의아해서 봤는데, 그게 뉴욕 선인 예술단이라는 것은 미국의 반중 단체들이 만드는 공산당과 관련 없는 공산당 이전의 중국 문화를 지금 2월 달에도 부산과 서울 등에서 공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그 중국 이 동방명주 비난 이런 아이템에 그런 광고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요,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엄청난 공작적인 일과 또 스파이 활동, 해외에서의 폭력적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사는 중국의 교민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요, 조선족과 중국인 포함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한 170, 80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들을 한국 내부에서 누군가는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나와서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려워요. 왜? 조선족 중에서는 친중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갖다가 지금 딱 왕해군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 영화에 보면 한 지역의縄張리를 점유하고 있는 늙은 노친 보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실리 본 조직에서 보낸 젊은 애가 나타나서 그 노인을 제거하고 조직을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 시칠리아에 연락해봐라. 자, 그러면서 완전히 조직을 썰어버리고 어딘가 돈, 그리고 또 사람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서 순식간에 조직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 이 역할을 저는 왕해군이 했다고 보고요. 아마 중국 대사관도 왕해군하고 비밀리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또 왕해군이 있던 뭡니까? 미디어 사업을 한다라는 여의도 빌딩이에요. 옛날에 환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환전을 해서 해외에 있는 CCTV 지부에도 돈을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CCTV의 지부나 그것도 한국 채널 책임자가 왕해군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요. 스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공 언론을 갖다가 표방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를 위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통일전선 책임자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 중국의 이런 통일전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도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있는 중국의 CCTV 무슨 지부 등에다가 돈을 붙이면요, 당장 그쪽에 공안기관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해외에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공작을 수행하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좀 왕해군 같은 사람이나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중국의 통일전선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스파이들의 서포트 기관 역할까지도 수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잡음이 좀 생기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저는 왕해군을 체포해서 조사한 다음에 추방하는 것이 맞지. 자, 저렇게 왕해군이 그냥 활보하고에 다니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포 후 추방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놓고 스파이 짓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중국의 비밀 공작은 왕해군. 자, 이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하고 지켜봐야 됩니까?
We are